하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때는 학원을 옮기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아이들 수학학원 다니는 중에 언제 옮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이 옮기는 타이밍도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모습 보일 때, 그땐 바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 3가지 타이밍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숙제를 번번이 미루거나 숙제 때문에 계속 엄마랑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에 옮기는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 대한 효과, 학원에 대한 도움을 받는 모습은 비단 문제를 잘 맞출 때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숙제를 스스로 해간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걸 적극적으로 물어본다든지 이런 모습들도 학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이던 친구가 숙제를 조금씩 미루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못해 가거나 다 했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안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지속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반복되는 경우, 그때는 학원을 옮기셔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숙제를 미루려고 할 때 처음부터 초장에 너무 강압적으로 숙제를 미루는 행동이 마치 뭐 대단한 대역죄인 마냥 이렇게 몰아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숙제를 미루든 미루지 않든 일단은 본인 스스로 챙기는지를 먼저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스스로 얼만큼 숙제를 잘 챙기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안 하고 싶어 하는지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보통 학원에 갔다 오면 얼굴을 마주보면 항상 하는 질문이 숙제 다 했어? 숙제 어디까지 했어? 영어 숙제 했어? 수학 숙제 했어? 그놈의 숙제로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반성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엄마의 눈을 피해서 또는 잠깐이나마 만족시켜주기 위한 어떤 행동을 가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숙제에 대한 어떤 마음에 대한 의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물어보시지도 않고, 숙제를 안 해가면 대부분의 학원들은 숙제를 안 해왔다라는 어떤 문자나 이런 피드백이 오게 되거든요. 학원에서 숙제를 안 했을 때 문자가 따로 오지 않는 학원이라면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숙제를 했다 안 했다를 굳이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 전화 때라도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뭐 제가 놓친 건 없는지 이런 식으로 좀 겸손한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아이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루는 모습이 한 1개월 사이에서도 2-3번 이상 나타났다. 사실은 숙제를 2-3번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잡아도 3주 동안 숙제를 미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굉장히 많은 빈도를 차지한 거기 때문에 뭔가 학원에서 어려움이 있다. 내용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아이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뭔가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원인을 어떤 해결하기 위한 먼저 선생님과의 상담 먼저 중요하고요. 이것들을 물리적으로 이 학원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학원들을 이제 대체안을 몇 가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2번째 타이밍은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일 때예요. 이 성실하지 않는 것과 성의가 없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성실하지 않는 건 매주 주어진 과제도 잘하고 학습량도 하긴 해요. 하긴 해도 성실해 보여요. 했으니까. 근데 성의가 없는 건 했긴 했는데 이걸 대충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충 풀어서 막 틀린다거나 아니면 연산 실수가 너무 많이 생긴다거나 문제를 건너뛰거나 페이지 자체를 한 장을 이렇게 통으로 건너뛰는 경우 의외로 많거든요. 원래부터 그런 아이다 라고 일단 반드시 그런 태도들을 고쳐야겠지만, 보통 아이들이 학원을 좀 많이 다니는 시기가 4에서 6학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손가락 힘이 없어서 한 장을 2장을 잘못 넘는 경우 사실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쵸? 의도해서 꼭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성의 없는 태도, 하기 싫어서 계속 수시로 문제를 풀다가 남은 양이 얼만큼인지 확인한다든지, 이거 풀었다 저거 풀었다 왔다 갔다 하면 숙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성의가 없는 태도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우리 채점하지 않아도 문제 쓴 글씨 꼬라지만 봐도 우리는 성의가 없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좀 더 자세히 보면 풀이 과정을 봐도 성의 없는 태도 보여요. 숫자와 숫자끼리 연산을 막 연결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원래 그게 실력인 아이들 있겠지만 그거 아니라 그러지 않았던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 그러면 성의 없는 이 태도들이 집에서만 있지는 않겠죠. 학원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눈은 여기를 보지만 머리는 딴 데가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 눈동자를 보면 얘가 지금 문제를 생각하면서 푸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생각하면서 푸는 친구들은 과제도 잘 해오고 수업 시간도 잘 지키고 진심을 다해서 하는 행동이 보이거든요. 근데 수업 중에 문제를 풀다가 제가 뭐 하는지 자꾸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을 자꾸 뭔가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문제 풀다 말고 자꾸 스탑되는 그런 시간이 짧게 생기는 친구들은 집중이 길게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럴 경우 과제가 불성실하거나 못해오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뭐 수업도 잘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직접적으로 아이의 수학 실력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의 없는 태도 잘 체크하셨다가 그냥 성의 없는 태도를 막 지적질하시면 안 돼요. 싸우자밖에 안 되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얘기하시기보다 다른 대화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한 행동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요즘 학원에서 힘든 거 없어? 과제할 때 어려운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막 문제집 들춰보면서 학원 문제 들춰보면서 숙제 얼마큼 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증거물 앞에 두고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미 아이가 마음이 움츠러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진실된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학습적인 걸 아이랑 같이 앞에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 엄마가 아니면 뭐 아빠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솔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유도하셔서 원인이 뭔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는 건지를 찾아보셔야 되고 이게 환경을 좀 바꿔주면 좀 루즈해졌던 게 조금 더 긴장감이 생기는 도움이 된다면 옮겨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성의 없는 태도는 내용적으로 어렵거나 못 쫓아갈 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시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답률이에요. 정답률이 70%였다. 3개월 정도는 넉넉히 봐요. 그러니까 첫 달부터도 뭔가 60%, 50% 이런 식의 정답률이 보이기 시작하면 오답률이 올라간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지속적으로 2달 가까이 보이면 저는 조금씩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다른 학원들에 가 테스트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진행하는 단원평가, 쪽지시험 이런 것들을 결과를 보고도 알 수 있어요. 평균보다 항상 얼만큼 더 높았는데 평균 언저리거나 가끔은 평균 아래에 있거나 평균 조금 고작 겨우 넘거나 몇 주 이상 반복된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본인은 이해했다고 착각하지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학원들 한 2-3군데를 정해서 테스트를 보죠. 이 다양한 학원이라고 하는 건 그룹형 학원일 수도 있고요. 개별 진도 학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짜임이 있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원들에 가서 완전히 마무리된 학기까지 언급을 하시고 거기까지 테스트를 보는 거죠. 실제 저도 저희 큰아이 수학학원을 이제 고르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대안을 미리 생각을 해놓고 이 타이밍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아이들이 오답률이 좀 올라갔다 해가지고 갑자기 모든 내용을 막 다 구멍나고 뭐 다 그동안 했던 게 다 아무짝에 쓸모없이 이런 식으로 되진 않아요. 거기서 몇 개월을 끌고 가도 치명타까지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점검을 좀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다시 아이가 조금 이렇게 반등하듯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좀 그 학원에 계속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길게는 6개월까지 나타나면은 그러면 진짜 그 2번째 때는 정말로 옮겨야 될 타이밍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타이밍을 더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보일 때 이런 행동을 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학원을 옮길 때 가끔 이러시죠. 그만둬!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리시고 단칼에 다른 학원을 그냥 막 되는데 그냥 막 넣어버리시는 이렇게 학원을 선택하시면 운이 좋아서 잘 적응하고 결과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선택에 대한 리스크를 좀 최대한 줄이시려면 계획적으로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은 수학학원 이럴 때 옮겨야 된다는 이 타이밍 3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